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의 문은영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선거연수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선거입니다. 주제 듣자마자 에이 별로 재미없겠네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선거는 우리 생활과 늘 가까이에 있고 또 때마다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번 시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사진 먼저 같이 볼게요. 벌써부터 키득키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뭐죠? 한 초등학교 이름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어서 1963년 개교 당시 대변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하다시피 본래의 뜻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많이 아는 그림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학교 이름을 엄청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학교 이름 개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거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고 이후 재학생과 동문 졸업생, 동네 주민들의 개명 동의 서명을 받아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되는구나.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잘 몰라서 귀찮아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지나가거나 넘겨버렸던 일이나 상황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여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을 정치 참여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해보자면 정치 공동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 공동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집과 학교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주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좀 더 가면 아시아, 세계, 지구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행동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된 권리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일이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 많다고, 힘세다고, 아는 것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국민의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일할 사람, 즉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거 많이 해봤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년 매학기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라는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주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네, 지금 여러분이요.
따라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은 더 이상 꿈꾸는 미래의 주역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 유권자, 후보자로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민이라고, 국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절차 등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성별, 인종, 재산, 종교, 학력 등은 관계없지만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 되어야 유권자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세가 되는 시점은 생일이 지나 18세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후보자가 되기 이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세도 생일이 지나 16세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년 이렇게 임기를 마치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임기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이를 재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이전 사람의 자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어떤 선거냐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치러지고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인 국민만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고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이상 의원들을 3선, 4선, 다선 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방선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뽑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누고 그 이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따로 뽑고요. 각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광역의회의원으로 시도의원과 기초의회의원으로 시, 군, 구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뽑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뽑는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몇 명이냐고요? 네,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명을 선출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4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가 한날 한시에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에서 공식 명칭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 다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뽑는 것일 뿐만 아니라 떨어뜨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임기 중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대표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고 싶다면 대표로서 위임받은 지위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통제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참여와 선거, 그리고 선거 종류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유권자로서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선거 사이 일상에서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운동과 후보자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죠? 네,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당선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낙선을 위한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을 또 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10대 공약, 그것도 많다면 5대, 3대 이렇게 공약으로 좁혀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경제, 교육, 노동 이렇게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